안녕하십니까. 근호입니다. 오늘은 이직과 퇴직 사이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민을 해요. 이직과 퇴사, 퇴사와 이직, 퇴사가 문제일까, 이직이 문제일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직을 한다는 건 퇴사를 하는 게 맞는 건데, 퇴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직할 회사를 찾는가요? 어떤 게 더 먼저죠? 물론 이제 저도 퇴사를 생각하고 이직을 젊었을 때는 저는 이직을 위해서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이가 40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회사 아닌 것 같아. 퇴사해야지라고 난 다음에 저는 시간을 잡습니다. 일례로 한 6개월 뒤, 또 3개월 뒤에는 난 퇴사할 거야. 난 퇴사 날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직할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게 젊었을 때는 이직, 다른 회사에서 오란다. 연봉도 많이 준단다. 그 일은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야. 그럼 퇴사해야지. 라고 해서 한 10년, 15년을 그렇게 했고, 그 지나간 다음에 나이 이제 40 지나고 40대 초중반 되니까, 이 회사는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퇴사해야지라고 하는 다음에, 그렇다고 좀 퇴사한다 가지고 바로 어서 오십시오 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좀 타이밍을 잡았었어요.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럼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어디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회사를 찾고 그 회사하고 이제 딱 협의를 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요 사진이 이제 독도인데 왜 독도 참 이직과 퇴사 사이 고민할 때 직장인들 상당히 외롭습니다. 이 퇴사 이직을 직장 동료 한테 같이 상의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아무리 친해도 직장 동료는 직장 동료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직장 상사하고 상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 경험상 직장에서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 이직하고 싶어, 퇴사하고 싶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절대 비밀일 수 없다는 걸 제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도 만약에 퇴사하고 싶다, 이직하고 싶다라는 생각했으면 직장 동료하고 상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들, 친구하고 상의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 문제가 있죠, 그렇죠? 친구는 내 직장 생활에 대해서 정확히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 나는 내 친구하고 술을 마시면서 우리 회사에 대한 나쁜 욕구, 나쁜 점만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좋은 점은 얘기 안 하고. 그럼 그 친구는 그 회사 되게 안 좋구나, 나쁜 회사구나 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럼 퇴사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직 퇴사에 대한 결정은 나 혼자만 알아야 될 상당히 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꿈을 꾸죠, 그죠? 사표 멋지게 던지고 싶은 왜 퇴사하려고 해? 인사팀에서 이제 상담을 한다고요. 인사팀은 그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대놓고 이제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저 팀장 때문에, 저 상무 때문에 난 그만둬야 돼. 저 대표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걸 용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상 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회사를 찾아보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저도 이제 사실상 젊었을 때 젊다 해봤자 나이 뭐 40대겠지만 그죠? 40대 이때만 하더라도 진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상 수백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저 회사, 진짜 수백 번 수천 번도 한번 넣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결코 좋지 않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 또 그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를 서로 매칭시키는 작업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성, 제가 아까 이제 퇴사를 결정했다, 내 스스로는. 근데 아직 어디로 이직할지는 모르겠다고 했을 때 6개월, 3개월 잡는 이유가 하나의 제 스스로의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회사를 서치해보고 그 회사를 분석해 봐가지고 내가 나를 필요로 할지 또 내가 그 회사 들어가서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거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같이 매칭시켜 봤었을 때 그 타겟팅된 회사에다가 이력서 넣는 게 가장 바람직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넣어봤자 요행 많아가지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봤습니다. 올해 이직과 퇴사 한 서치를 해봤더니 3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들이 거의 한 반 정도가 나 올해 퇴사할 거야 라고 답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내년에 똑같은 조사를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인은 누구나 퇴사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반드시 이직할 거야. 65%, 64%. 정년까지 다닐 거야. 0.7%. 정년까지 다니고 싶죠, 사실은. 근데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요즘의 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직에 대한 스스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것이. 이직과 퇴사 한 끗 차이예요. 말 쉽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저 퇴사하겠습니다. 말 상당히 쉬워요. 그런데 어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가장 염두에 둘 수 있는 건 이제 바로 전 직장이에요. 전 직장에 재입사 하려고 그러면 이제 아유 쪽팔리죠, 그죠? 퇴사를 했는데 또 전 직장한테 가지고 저 다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근데 제가 이제 이직을 많이 할 수 있는 비결이 첫 번째 비결이자 가장 중요한 비결이 퇴사를 가장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퇴사를 잘 하느냐? 내가 지금 있는 요 현재 회사에서 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만들어 보시고 직장 동료 포함해서 대표님 포함해서 임원들 포함해서 가장 잘 친분 있게 네트워크를 가져가십시오. 또 가장 인수인계를 잘 써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회사에 남겨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퇴사를 하십시오. 사람들 한 번 만난 인연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지나더라도 반드시 만날 사람은 다시 만난다는 게 제 경험이에요. 우리는 직장을 하다 보면 번아웃. 저도 컨설팅을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컨설팅 할 때 3개월, 4개월, 5개월 아우 진짜 엄청 스트레스예요.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바쁘던 그 시간이 딱 때 끝나면 갑자기 온 몸의 힘이 다 빠져버리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옵니다. 그게 번아웃이 보이시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번아웃이 오면 사람들이 이제 딴생각을 한번 하게 돼요. 아, 이 일 그만하고 딴 데 이직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선택과 결정 타이밍이다. 동료가 보내는 퇴직 시간을 요거 보니까 저도 이제 딱 맞더라고요. 첫 번째 건태소홀인데 건태소홀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퇴사를 계속 다니던 퇴사를 하던 건태소홀은 절대 좀 안 됩니다. 건태만큼은 철저하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휴가 쪽에 쓰기. 오늘 5일 반차 좀 낼게요. 물론 반차 낼 수 있죠. 근데 반차 낸다는 사람이 옷 입은 모양을 보면 왠지 정장 스타일 비슷해. 그럼 반드시 딴 데 면접 갈 경우가 많습니다. 또 왜 그러냐 휴가가 잤다? 전화 오면 나가서 받는다. 자리에서 자기 물건 정리한다? 매사에 허실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화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내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화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 일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의 미련이나 욕심이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결코 화가 나지가 않죠. 아, 그래, 그래, 그렇게 마음, 이렇게 하죠. 안 입던 정장 같이 입기, 조짐인 거죠. 참,
사람들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저도 나가서 전화 받고, 휴가 쪽에 스케도 해봤고, 안 입던 정장, 저는 정장 입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정장 입고 주머니에 이제 넥타이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직하고 싶다. 연봉 때문에. 결코 말씀드리지만 연봉 때문에 이직하면 또 다른 연봉 때문에 이직할 경우가 큽니다. 연봉 때문에 이직한 사람들 실망하고 다시 전 직장으로 유턴한 경우 꽤 많이 봤고 또 다른 이직 불과 몇 달 안 돼서 또 다른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꽤 많이 봤습니다. 연봉 업무 적성이 7.6%인데 또 성장 가능성도 7.2%인데 10% 미만인 연봉과 복리후생, 복리후생 중요하죠. 근데 비단 연봉 때문에 이직하려는 거는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결코 돈의 유혹이 빠지지 마세요. 그 돈을 지급할 때는 분명히 그 돈 이상의 기업에서 빼내려고 할 거예요. 왜냐? 기업은 돈을 벌고 돈을 남기기 위한 곳입니다. 나한테 그만큼 연봉을 줬을 때는 나한테 그만큼 돈을 더 남기기 위해서 나를 채용하려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나를 채용할 이유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늦기 전에 해야 된다. 팀장님, 저 퇴사하겠습니다. 말은 쉬운데 이 말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좋은 모양새로 말씀하십시오. 결코 이 말은 직장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지만은 가장 또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신중해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퇴사와 입사 사이를 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